한국우수 전래동화 27 부지런함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혹부리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어요. 혹부리, 얼굴에 혹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 턱 아래에 조롱박만한 혹이 달린 혹부리 할아버지는 2명이나 되었지요. 조롱박, 호리병박의 열매를 타서 만든 바가지. 얼레리 꼴레리 혹부리 영감 혹부리래요. 아이들은 혹부리 할아버지를 쫓아다니며 놀려댔어요. 할아버지, 혹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이 혹 속엔 복이 가득 들어있지. 그러니까 이 혹은 복주머니야.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에도 허허허 웃어 넘겼어요. 그런데 다른 혹부리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놀리면 크게 화를 내며 따끔하게 혼을 내주었어요.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들, 잡히기만 해봐. 잡히기만 하면 혼쭐을 내줄 테다. 심술쟁이 혹부리 영감 혹 속에 심술만 가득 들었다네.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툴툴대는 할아버지를 심술쟁이 혹부리 영감이라고 불렀답니다. 툴툴대다, 마음에 차지 않아서 몹시 투덜거리다.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장에 내다 팔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어요. 하루는 약초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주룩주룩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어이쿠, 비가 많이 오네. 아무래도 저기 조가집에서 비를 피해야겠군. 할아버지는 허름한 초가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허름한, 좀 헌 듯한. 그런데 금방 지나갈 것 같던 비가 늦은 저녁까지도 그치지 않았어요. 할멈이 걱정할 텐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니 어쩐담. 할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초가집에서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요. 캄캄한 밤이 되자 밖에서 우 하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불빛 하나 없는 빈집에 혼자 있으려니 할아버지는 점점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할아버지는 무서움을 잊기 위해 구성지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구성지다. 천연덕스럽고 그윽하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장대비야 오지 마라. 비야 비야 오지 마라. 우리 누님 시집 간다. 비야 비야 오지 마라. 가만 문에 얼룩진다. 연지곤지 예쁜 얼굴 빗물에 다 젖는다. 할아버지가 노래를 마치자 밖에서 떠들썩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금 나와라 와라 뚝딱 은 나와라 와라 뚝딱. 우리에겐 있다네. 우리에겐 있어.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요술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요술 방망이는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는 신기한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가 가지고 있다는 요술 방망이로 바닥 같은 데에 두들기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나온다고 함. 그러고는 갑자기 문이 덜컥 열리더니 험상궂게 생긴 도깨비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도깨비들은 방 안에 들어서더니 할아버지를 빙 둘러쌌어요. 여보게들, 난 아무 잘못도 없다오. 할아버지는 겁에 질려 더듬더듬 말했어요. 영감, 우리는 영감을 해치러 온 것이 아니야. 밖에서 들으니 영감의 노랫소리가 아주 구성지던데 그 소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를 요리조리 살펴보며 궁금하다는 듯이 물었어요. 허허허, 내 노랫소리가 그리 듣기 좋았소. 그제야 안심이 된 할아버지는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너털 웃음. 소리를 크게 내어 의기양양하게 웃는 웃음. 그런데 영감, 얼굴에 대롱대롱 매달린 것은 대체 뭐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혹을 유심히 쳐다보았어요. 뭐긴 뭔가 혹이지. 아무래도 영감의 노래는 그 혹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이 노래주머니가 맞지요? 아니야, 노래주머니는 무슨. 에이, 노래주머니가 틀림없어. 맞아, 우리가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러는 거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영감, 영감, 이 도깨비 방망이를 줄 테니 그 혹을 우리에게 주시오. 혹을 어떻게 줘? 이건 떼어낼 수 없어. 그건 염려 마시오. 이 도깨비 방망이가 감쪽같이 떼어줄 테니까.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노래주머니야 떨어져라 뚝딱. 그러자 할아버지의 혹이 뚝 떨어졌어요. 이제 이 혹은 우리 거요. 도깨비들은 할아버지에게 도깨비 방망이를 던져주고는 혹을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날이 밝자 할아버지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할멈, 내가 왔소. 어서 나와 보시오. 에이그머니, 당신 혹은 어디로 갔소?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라 물었어요. 글쎄 할멈,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지 뭐요. 할아버지는 간밤의 일을 할머니에게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어요. 얼씨구, 거기 떨어졌다니 경사났네. 절시구, 좋구나, 좋아.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뻐했답니다. 혹된 할아버지의 소문은 금세 온 마을에 퍼졌어요. 심술쟁이 혹부리 할아버지는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아이고 배야, 혹도 떼고 게다가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었다고.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굴렀어요. 참,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집을 나서 어디론가 급히 달려갔어요.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찾아간 곳은 혹된 할아버지의 집이었어요. 영감, 집에 있으시오? 아니, 혹부리 영감이 여기까지 웬일이요? 뭐 궁금해서 왔지. 혹되어낸 이야기나 들어보려고. 심술쟁이 할아버지가 꼬치꼬치 캐묻자 착한 할아버지는 지난 일을 모두 말해 주었어요. 꼬치꼬치, 낱낱이 따지거나 캐어 묻는 모양. 옳지. 나도 얼른 가서 도깨비들에게 혹을 팔아야지.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그 길로 산으로 올라갔어요. 산속의 초가집을 찾아간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어두워질 때까지 노래를 부르면서 도깨비들을 기다렸지요. 꽁꽁 장서방, 꽁꽁 장서방, 어디 어디 사나, 저 산 넘어 살지. 꽁꽁 장서방, 꽁꽁 장서방, 무얼 먹고 사나, 콩까 먹고 살지. 누구하고 사나, 새끼하고 살지. 잠시 뒤 도깨비들이 와글와글 떠들며 모습을 드러냈어요.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도깨비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도깨비님, 이 노래 주머니를 팔 테니 어서 떼어 가시오. 네, 이놈 잘 만났다. 우리가 또 속을 줄 알아? 노래 주머니라고? 그럼 이것도 마저 가져가시지.
도깨비가 지난번에 착한 할아버지에게서 떼어낸 혹을 심술쟁이 할아버지의 얼굴에 척 붙였어요. 에구구, 혹 데려왔다가 혹 하나 더 붙이고 말았네. 심술쟁이 할아버지는 얼굴 양쪽에 혹을 하나씩 매달고 엉엉 울면서 산을 내려왔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혹부리 할아버지. 옛날 옛적 혹부리 할아버지와 도깨비 이야기. 혹부리 할아버지는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이고 왔다라는 속담의 유래를 알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으로 약초를 캐러 갔다가 도깨비를 만나 거추장스러운 혹을 떼고 도깨비 방망이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심술궂은 혹부리 할아버지가 숲속에 있는 도깨비를 찾아갔지만 도리어 혹을 하나 더 붙이고 오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혹부리 할아버지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더 큰 화를 입는다는 교훈을 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에서 이웃나라 중국에서도 혹부리를 소재로 한 혹부리 색시라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산 밑에 혹부리 색시가 살았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인 그녀는 병든 늙은 아버지를 모시고 누에를 기르며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커다란 혹이 달려 있어서 남들이 혹부리 색시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혹부리 색시가 밭에 나가 뽕잎을 따고 있을 때 임금님이 행차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법석을 떨었지만 혹부리 색시는 묵묵히 자기 일만 했지요.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임금님이 그 까닭을 묻자 혹부리 색시는 아버님이 뽕잎을 따오라고는 말씀하셨으나 행차 구경을 하라고는 하지 않았기에 그대로 따랐을 뿐이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님은 혹부리 색시의 덕성을 칭찬하여 왕비로 삼았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선택할 때 여성의 외모가 아니라 덕성과 지혜로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요. 예부터 전해오는 노래를 민요라고 합니다. 민요는 민중의 노래로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리랑, 쾌지나 칭칭 나네, 한오백년, 배틀가, 강강술래, 까투리 타령, 상여소리, 논매기 노래 등 우리에게 친숙한 옛 노래들은 모두 민요에 속합니다. 민요는 농부나 어부들이 모여 일을 할 때 부르기 시작한 노래로 특정한 창작자가 없이 자연적으로 생겨났지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감정을 소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필요에 따라 춤과 함께 부르기 때문에 가사와 리듬이 시대에 따라 변하기도 했습니다. 민요는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기도 하고 혼자 부르기도 하는데 함께 부를 때는 한 사람이 먼저 후렴을 제외한 가사를 부르고 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후렴을 부르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네 옛 생활 모습 약초. 약초는 민간요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풀입니다. 식물의 열매, 꽃, 뿌리, 줄기, 잎 등을 이용해 병을 치료하지요. 민간요법은 과학에 의해 분석되고 검증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의해 이 병에는 이것이 좋다라는 것이 확인되어 입에서 입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전해져 내려오는 치료 방법입니다. 약초는 그 종류가 많고 사용하는 형태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과 들에서 자라는 풀을 캐서 약으로 먹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였는데 엉겅퀴, 쑥, 동규자, 송절 등과 같은 풀이 대표적입니다. 어느 마을에 혹부리 할아버지 두 사람이 살았어요. 한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놀려도 혹 속에 복이 들었다며 즐겁게 지냈지만 또 다른 할아버지는 화를 냈답니다. 어느 날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가 약초를 캐러 산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쏟아졌지 뭐예요.
혹부리 할아버지는 비가 그칠 때까지 피해 있으려고 산속에 있는 허름한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녁이 되어도 비가 그치지 않아서 혹부리 할아버지는 오두막에서 밤을 지내야만 했지요. 할아버지는 조금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목청껏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찾아온 도깨비들이 할아버지의 노래에 반해서 도깨비 방망이와 할아버지의 혹을 서로 바꾸자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노래가 그 혹 속에 들어있다나요? 퀴즈 1.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산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2. 착한 혹부리 할아버지는 비를 피하러 들어갔던 집에서 왜 노래를 불렀나요? 3. 도깨비들은 노래가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나요? 4. 도깨비들은 심술쟁이 혹부리 할아버지에게 어떻게 했나요? 한국 우수 전래동화 28. 부지런과 정직을 배우는 이야기. 도라라 맷도라. 먼 옛날 어떤 노인이 맷돌을 지고 길을 가고 있었어요. 맷돌, 곡식을 가는 데 쓰는 돌로 만든 기구. 겨울이라 날이 몹시 추웠지요. 아이고 추워라. 벌써 날이 많이 저물었군. 옳지, 저기 집이 보이는구나. 노인은 가까운 곳에 있는 뚝쇠 영감의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영감, 지체 높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은 사람을 대접하여 부르는 말. 여보시오, 오늘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구려. 그러나 뚝쇠 영감은 무뚝뚝하게 말했어요. 여긴 방이 없으니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시오. 하지만 노인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어요. 여보시오, 날이 어두워 갈 곳이 없어 그러니 헛간에서라도 좀 재워주시구려. 헛간, 물건을 쌓아두는 문짝이 없는 광. 아니 방이 없다는데 왜 이 야단이야? 어서 썩 꺼지지 못해? 뚝새 영감은 화를 버럭 내며 뛰어나오더니 노인을 확 밀쳤어요. 노인은 길바닥에 쿵 쓰러져 추위에 떨다가 그만 몸이 꽁꽁 얼어붙고 말았답니다. 이 마을에는 만복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만복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정이 많았지만 집이 무척 가난했어요. 만복이는 양식이 떨어지자 형님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이 쌀을 가져다가 겨울을 나도록 하거라. 형님, 고마워요. 내년에 일을 해서 꼭 갚을게요. 쌀을 메고 집으로 가던 만복이는 길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만복이가 아무리 흔들어 깨워도 노인은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만복이는 쓰러진 노인을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와 정성을 다해 보살펴 주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노인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신 좀 드세요. 고맙구먼. 젊은이 때문에 살았어. 며칠 뒤, 노인은 길을 떠나면서 만복이에게 맷돌 하나를 주었어요. 훌륭한 사람을 만나면 주려고 지고 다녔던 거라오. 이제 이 맷돌의 주인은 당신이요. 노인은 맷돌을 쓰는 방법에 대해 말해 주었어요. 이 맷돌은 뭐든지 나오게 하는 요술 맷돌이요. 돌아라 맷돌아 라고 외친 뒤 맷돌이 돌아가면 원하는 것을 말하시오. 노인이 떠나자 만복이는 맷돌을 앞에 놓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노인이 가르쳐준 대로 소리쳤어요. 돌아라 맷돌아. 그러자 맷돌이 스르르 돌기 시작했어요. 정말 돌아가네. 뭘 달라고 하지? 그래, 집을 달라고 해보자. 새 집을 다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만보기 앞에는 대궐 같은 커다란 기와집이 나타났어요. 기와집, 지붕을 기와로 인 집. 신이 난 만보기는 계속해서 맷돌을 돌렸어요. 보석 나와라, 쌀 나와라. 어느새 마당에는 번쩍번쩍 빛나는 보석들과 하얀 쌀이 수북하게 쌓였어요. 만보기는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 경사가 있을 때 음식을 차려놓고 여러 사람을 불러 즐김. 여보게들, 어서 만보기네 집으로 가자고. 만보기가 쌀과 돈을 나눠준다지 뭐야. 마을 사람들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만보기네 집으로 몰려갔어요. 만보기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문을 들은 뚝쇠 영감은 배를 잡고 대굴대굴 굴렀어요. 아이고, 배 아파라. 이럴 줄 알았으면 그 노인을 쫓아내지 않았을 텐데. 뚝쇠 영감은 잔뜩 심술이 났어요. 옳지, 좋은 수가 있구나. 뚝쇠 영감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잔치를 열고 온 동네의 거지들을 모두 불렀어요. 냠냠 쩝쩝 후루룩. 거지들은 배가 터지도록 음식을 먹고 나서 뚝새 영감에게 인사를 했어요. 끄, 영감님, 정말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지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뜨려고 하자 뚝새 영감이 갑자기 화를 냈어요. 아니, 실컷 먹고 그냥 가면 어떡해? 맷돌을 주고 가야지, 맷돌을. 뚝새 영감은 거지들에게 맷돌을 얻을 속셈이었던 거예요. 뚝새 영감은 애꿎은 거지들만 붙잡고 마구 때렸어요. 애꿎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뜻밖의 불행에 걸려 억울하다. 어이쿠, 잔치상을 차려놓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람을 이렇게 때리다니. 나쁜 뚝새 영감 같으니라고. 어서 도망가자. 거지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나서도 뚝새 영감은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렸어요. 씩씩거리다. 숨을 매우 가쁘고 거칠게 쉬다. 그러고는 마당을 빙빙 돌았어요. 어떻게 해야 그 맷돌을 구할 수 있을까? 마당을 돌던 뚝새 영감은 갑자기 걸음을 뚝 멈췄어요. 그래, 맷돌을 훔치면 되잖아. 뚝새 영감은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만복이네 집을 살금살금 찾아갔어요. 흥, 멍청한 녀석. 맷돌을 다 보이는 데다 아무렇게나 놔뒀군. 뚝새 영감은 마당에 놓여있는 맷돌을 몰래 들고 나왔어요. 하지만 뚝새 영감은 또다시 걱정이 생겼어요. 이 맷돌을 동네에서 썼다가는 금세 만복이 녀석에게 들키겠지? 게다가 맷돌을 훔친 사실이 관가에 알려지면 맷돌을 빼앗기는 건 둘째치고 큰 벌을 받을 것이 뻔했어요. 관가, 나란 일을 보던 집. 그래, 바다 멀리로, 바다 건너로 멀리 도망치자. 뚝새 영감은 배를 한 척 구했어요. 그러고는 맷돌을 싣고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왔어요. 여기서는 맷돌을 써도 아무도 모를 거야. 그동안 맷돌을 무척이나 써보고 싶었던 뚝새 영감은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외쳤어요. 돌아라, 맷돌아! 맷돌이 스르르 쓱쓱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뭘 달라고 한담? 그래, 소금이 비싸니까 소금을 달라고 하자. 소금아, 나와라! 그러자 맷돌에서 소금이 쏟아졌어요. 소금이 충분히 나오자 뚝새 영감이 소리쳤어요. 이제 멈춰라!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일까요? 맷돌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소금을 쏟아냈어요. 어떻게 해야 멈추지? 멈춰! 멈추라니까! 마침내 소금의 무게 때문에
뚝새 영감은 배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맷돌은 바닷속에서도 소금을 쏟아냈어요. 누구도 멈춰라 맷돌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맷돌은 지금까지도 바닷속에서 열심히 소금을 만들어내고 있답니다. 엄마 아빠랑 함께 읽어요. 돌아라 맷돌아. 옛날 옛적 요술 맷돌과 소금 이야기. 돌아라 맷돌아는 욕심 많고 물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 착한 일을 해서 보물을 얻은 사람의 복을 제 것으로 만들려다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전해 내려오는데 바닷물이 짠 이유에 대한 유래를 재미있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외에도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옛날 요술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요술 맷돌 이야기를 들은 도둑이 궁궐에 들어와 맷돌을 몰래 훔쳤습니다. 도둑은 맷돌을 가지고 바다로 도망가서 소금아 나와라 라고 말했지요. 맷돌에서는 소금이 가득 쏟아졌지만 도둑이 맷돌을 멈추게 하는 방법을 몰라 배가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맷돌 대신 방망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세계 각국의 이야기 가운데 노르웨이에서는 아우가 못된 형을 따라 지옥에 가서 맷돌을 얻어왔다고 합니다. 핀란드에서는 맷돌에서 날짜를 바꿔가며 옥수수, 소금, 금이 나왔다는 이야기가 내려오고 독일에서는 선원이 된 소년이 할머니에게서 맷돌을 얻었는데 그것을 선장이 훔쳤다가 벌을 받았다는 이야기 등이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금보다 귀한 소금 이야기. 우리 조상들은 소금을 소중하게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오늘날과 달리 소금이 무척 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지만 아무 바다에서나 염전을 만들 수 없었어요. 염전은 해안이 충분히 넓고 평지로 되어 있으며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곳에서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염전의 수가 많지 않았고 따라서 생산하는 소금량이 적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매우 높았어요. 또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시절 바다에서 먼 곳은 소금이 귀할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네 옛 생활 모습, 맷돌. 맷돌은 곡식을 가는 데 쓰는 기구입니다. 둥글 넓적한 돌 두 개가 포개어 있는 것으로 맷돌에 나 있는 작은 구멍에 곡식을 넣어서 손잡이를 돌립니다. 이 두 개의 돌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며 곡식을 곱게 갈아서 내보내지요. 맷돌에서 곡식이 갈려서 나오는 모양을 보면 참 신기하고 재미있어 보여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맷돌에서 곡식이 갈려져 나오는 모양을 보고 무엇이든 나오는 신기한 맷돌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생활 속의 작은 물건 하나에서도 재미있고 재치 있는 이야기거리를 만들어낸 옛날 사람들의 놀라운 지혜와 상상력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맷돌을 진 한 노인이 길을 걷고 있었어요. 언 몸을 녹이기 위해서 노인은 뚝새 영감네 집의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구두쇠 뚝새 영감은 노인을 매정하게 문 밖으로 내쫓았어요. 구두쇠 영감 대신 불쌍한 노인을 따뜻하게 맞아준 사람은 착한 만복이었지요. 만복이의 따뜻한 마음씨에 감동한 노인은 맷돌을 선물로 주었답니다. 그런데 요 맷돌은 신기한 요술 맷돌이지 뭐예요. 돌아라 맷돌아 하고 주문을 외우면 소원을 전부 들어주는 것이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뚝새 영감은 땅을 치며 후회를 했답니다. 하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발만 동동 구르던 뚝새 영감은 맷돌을 몰래 훔치기로 했어요. 그러고는 훔친 맷돌을 배에 싣고 바다로 도망쳤어요.
뚝새 영감은 무슨 소원을 빌었을까요? 뚝새 영감은 더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퀴즈 1. 노인은 왜 만보기에게 맷돌을 주었나요? 2. 뚝새 영감은 맷돌을 훔쳐 왜 바다로 나갔을까요? 3. 뚝새 영감은 왜 소금이 나오라는 소원을 빌었나요? 4. 바닷물이 짠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였나요?